네, 반갑습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패치를 이용하여 평면의 여러 가지 성질을 계산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X가 B에서부터 한참 공간으로 보는 코디네이트 패치. 코디네이트 패치 또는 줄여서 그냥 패치라고 하는 게 어떻게 정의된 거였나요? 네, 세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었었죠. 네, D, 정의역 D는 일단 그 2차원에 있는 오픈셋이었고요. 알프에 있는 오픈셋에서 정의된 이 함수가 코디네이트 패치 또는 패치라고 불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 원투원, 레귤러, 그리고 매핑, 이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패치를 정의했었어요. 그죠? 자, 우리 미분계에서 다루는 모든 함수들은 다 네, 미분 가능하죠. 미분 가능한 함수들을 다루기로 했었어요. 네, 매핑이라는 게 정의역에서 그 공역으로 가는 이 함수 관계가 기본적으로 미분 가능하다는 게 이 매핑이라는 표현에 포함되어 있었죠. 네. 그 다음에 이 함수에서 의해서 만들어지는 탄젠트 맵이 원투원 성질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저 맵을 레귤라 원투원 문제가 되고 자 이렇게 이 패치가 정의되어 있으면 이 패치로부터 이 패치의 이미지가 이제 서피스 공면이 될 텐데 그 공면의 움직임을 저 패치를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가령 1차원 영역 R2에서 우리가 오픈셋을 다룰 건데 보통은 이 오픈셋을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하지만 오픈셋을 워낙 자주 많이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냥 바운더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리도록 할게요. 사실은 이게 오픈셋이 이 오픈셋에서 2차원에 있는 오픈셋이니까 각각 파라미터를 U축, V축이라고 하면 저 UV 평면에 정의역 D가 주어져 있는 거고 이거로부터 매핑 X에 의해서 3차원 공간에 이런 영역이 이런 이미지가 이제 생성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구분할 거냐면 이게 U축을 따라서 특별한 파라미터 U제를 하나 고정을 해요. 또 V에 특별한 파라미터 V제를 하나 고정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네, 고정된 V제로 고정된 상태에서 U를 쭉 움직이면 여기에 이런 직선이 생길 텐데 또는 선분이 생길 텐데 그게 여기 와서는 이런 곡선이 될 거예요. 그죠? 또 U 파라미터를 U제로 고정시키고 V 파라미터를 쭉 움직여가 보면 여기서 이런 곡선이다. 그죠? 전체 이 x라는 함수 또는 x란 매핑의 이미지는 이 빨간색 이런 U 파라미터가 변해서 만들어지는 곡선들 그리고 또 파란색 커브들 이런 커브들이 모여서 저 이미지가 생성이 되고 있어요. 자, 이런 곡선들을 앞으로 우리가 자주 다룰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름을 붙여주도록 할게요. 각각의 U제로, V제로는 N의 P안에 이대로 V제로라는 점을 하나 선택을 했다 그러면 어, 커브 어떤 커브냐면 네, U가 정해지면 X라는 함수에 의해서 U 파라미터가 변하고 V는 V제로로 가만 놔둘 거예요. 그죠? 그게 여기서는 빨간색 곡선, 이 빨간색 곡선이 나오겠죠? 이걸 뭐라고 부를 거면 이걸 네, U 파라미터 커브. 네, 구체적으로 어, V를 V제로. 자, 똑같은 걸 네, V 파라미터를 X에 네, U를 U제로 고정시키고 V 파라미터를 움직이면 네, 그걸 V 파라미터 커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네, 되는 U 파라미터를 U제로. 네, 그래서 U 파라미터 커브라는 건 V를 고정시키고 꼭 V제로가 아니라 다른 V를 고정시키면 이런 선분들이 여기에 가서 이런 곡선들이 됩니다. 이 곡선들을 전부 이제 U 파라미터 커브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 U를 하나를 특정하면 특정하고 V를 움직이면 이런 선분들이 얻어질 텐데 그 선분이 여기 가서 이런 곡선이 된다. 그래서 파란색 곡선들을 V 파라미터 커브라고 부르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저 파라미터 커브, U 파라미터 커브 또는 V 파라미터 커브를 따라서 이거 곡선의 탄젠 벡터, 그 탄젠 벡터를 가지고 그리고 이 공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공면에 탄젠 벡터를 생성을 해낼 건데, 자 x가 정역 D에서부터 R3로 가는 패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U0, V0라는 파라미터 포인트를 하나 고정시켰어요. 자, 그랬을 때 X에 U0, V0라는 요 점에서 여기 아래 참자를 U로 쓰면 돼요. 자, 아래 참자 U는 저건 미분을 뜻해요. U 방향으로 미분했다. 자, 이게 뭐냐면 벨로시티 벡터, 속도 벡터. 어디 있었냐? U0에서 U 파라미터고 U 파라미터 커브는 V가 V0 이렇게 고정되고 U가 움직여요. 그죠? 그러니까 그림을 크게 그려볼까요? 여기 네, X에 U0, V0라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럴 때 요점을 지나가는 U 파라미터 커브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또 V 파라미터 커브가 있었어요. 그죠? 그때 요 U 파라미터 커브의 속도 벡터 그걸 X 아래첨자 U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U 파라미터 커브의 속도 벡터 이걸 X의 아래첨자 U를 쓰고 U0, V0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아래첨자를 V로 쓰면 그러면 알겠죠? 벨로시티 벡터 at V0에서 V 파라미터 커브 U가 U0인 그런 V 파라미터 커브의 속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방향에 탄젠 벡터 그걸 X의 아래층자 V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XU, XV라는 건 일종의 편미분이에요. 이 함수를 주어진 코디네이트 패치를 각각 U라는 파라미터 또는 V라는 파라미터로 편미분한 거예요. 네, 실제 얘네들이 어떤 함수인지를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써보면 XU 건 T XU도 역시 파라미터 분의 UV가 정해지면 그때 ER3 3차 공간이 벡터가 하나 되는 거예요. 어떤 벡터가 되냐면 여기에 만약에 U0, V0 파라미터 포인트가 하나 주어지면 XU, U0, V0라는 벡터가 대응이 될 텐데 그럼 이 벡터는 어디 있다고 봐야 되죠? PR3는 3차원의 공간에 있는 일반적인 벡터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공간이라면 네. 얘는 이 TPR3 그래서 P 자동점을 정해줬었잖아요. 그죠? 자동점은 뭔가요? 이 곡선의 이 파라미터 커브의 자동점은 X의 U0, V0죠. 그래서 R3로 이런 저 공간에 살고 있는 벡터를 하나 대응시켜준다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 여기를 XU가 아니라 XV로 적어도 똑같은 공간에 있는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X의 UV가 이 패치가 구체적으로 저 패치의 성분 함수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X1의 UV, X2의 UV, X3의 UV 아까 성분 함수가 주어져 있으면 그러면 X의 U 방향의 탄젠 벡터 XU 이런 건 그리고 이 XUV 이렇게 생긴 3차원 공간으로 가는 매핑에서 V를 V제로로 고정시켜 놓고, 그죠? V를 V제로로 고정시켜 놓고 얻어지는 그 U 파라메타 커브의 속도 벡터입니다. 여기는 그걸 U로 평면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X1을 U로 평면하고 X2를 U로 평면하고 X3를 U로 평면해서 가정점 X 여기 이제 똑같이 U0, V0라는 파라미터가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범위 결정이 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X를 V 방향으로 이동벡터를 생겼다는 건 X1을 V, X2를 V로, X3 각각 성분함수를 V로 평면해 준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코디네이트 패치로부터 그 탄젠 벡터들을 계산하는 탄젠 벡터를 그러니까 그 공면의 탄젠트, 공면에 접하는 벡터 두 개를 계산해내는 방법이었어요. 두 개의 탄젠 벡터가 만약에 서로 독립이면 이런 것들을 1차 결합을 통해서 탄젠트 평면에 속하는 모든 벡터들을 스팬 또는 생성해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구체적인 패치를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면 간단한 공면 중에 우리 구면을 한번 생각해 보죠. 구면에서 지오그래피컬 배치 구면이 있고, 네, 지오그래피가 뭐죠? 네, 지오가 땅이란 뜻이죠. 그리고 지오메트리가 땅을 메트리, 측정한다 이런 뜻으로부터 왔다고 그랬어요. 네, 그럼 그래피는 그래프 모양, 생긴 형상 이런 걸 뜻하는 거니까 지오그래피라는 건 네, 땅의 형상을 그런 그죠? 지오그래피 그러니까 뭐죠? 네, 지리학이죠, 지리. 그죠? 자, 그래서 지구를 표면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후의 형상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 지구 위에 경도, 위도라는 걸 가지고 구면을 격자를 나눠서 우리가 공부를 하죠, 그죠? 자, 그것과 연관된 그 패치를 생각을 해보면, 자, 시그마는 스피어가 반지름이 r이 점점에 놓여 있고 반지름이 r이 이런 어, 구면이 있을 때, 반지름이 구면이 있을 때, 네, 지오그래피컬 패치라는 건 이 구면의 경도, 그리고 경선, 위선 이런 것들을 각각의 U 파라메타, V 파라메타 커브로 표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X의 UV 이걸 포인트 온 시그마 구면 인정으로서 음, 롱지튜드, 롱지튜드를 U, 레티튜드 V, 네, 롱지튜드가 뭐죠? 음, 경도죠, 경도. 레티튜드가 위도예요. 그죠? 롱지튜드, 위도. 레티튜드부터 생각해 볼까요? 레티튜드는 뭐가 있으면
의 각각의 위도, 위선들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죠? 그래서 위도가 0인 게 적도죠. 적도. 거기서부터 북극으로 점점 가까이 가면 이 위도가 점점 커져서 90도, 2분의 파이까지 갈 거예요. 또 반대로 위적도에서부터 점점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위도가 음수로 가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까지 가요. 그죠? 자, 그럴 때 이 경도, 롱지티우드의 범위는 어떻게 선택하면 될까요? 경도가 0인 특별한 그런 기준선이 하나 있어야 될 거고. 그죠? 예, 실제 지구에서는 경도가 0인 점을 영국에 있는 그 천문대, 그린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경도가 0인 점을 그렇게 선택했다 그러죠. 그래서 경도가 0인 점을 기준으로 요를 범위를 마이너스 180도에서 180도까지 이렇게 움직여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얻어지는 패치라는 건, 패치 X라는 건 그 정의역을 U 파라미터, V 파라미터 커브에서 UV 파라미터 플레인에서 보면 여기 있는 이러한 사각형이에요. 그죠? U 파라미터가 경도가 마이너스 180도에서 180도까지, 그 다음에 위도는 마이너스 90도에서 2분의 파이에서부터 2분의 파이. 요 범위 안에 있는 근데 우리 이게 패치가 되기 위해서는 오픈셋이가 됐었죠. 그죠? 오픈셋에서 그런데 오픈형도 가는 그런 함수를 만들 수가 있다. 네, 그러면 우리 X축, Y축, Z축에서 X축의 양의 방향으로부터 측정한 각도, 이 각도, 이게 U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시 이 경선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간 이 각도, 이게 위도 V.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표면에 있는 X의 UV의 위치를 지정해 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지오메트릭 패치 X를 구체적으로 UV 파라미터를 가지고 써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반지름은 R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X, Y, Z 세좌표 코디네 성분 함수들의 전부 R을 반영해 주면 되고, 그중에 Z 좌표는 반지름 R, 여기 반지름 R이에요. 그죠? 반지름 R에다가 사인 V를 한개 적었어요. 그래서 R 사인 V 이게 적시한 거죠. 그 다음에 XY 좌표는 네, 어, 얘를 요점을 XY 평면에다가 정사각을 내리면 그때 원점에서 때 거리 이게 R에다가 코사인 V 해준 건데 그걸 XY 평면에서 U만큼 회전을 해요. 네, 그러니까 R 코사인 V를 XY 평면에서 회전하니까 코사인 U R 코사인 V를 사인 U. 네, 이렇게 회전시켜 준 게 이게 이 지오그래픽 배치를 이제 구체적인 함수로 표현을 해준 거죠. 그러면 이 함수는 패치인데 제 시그마 요 평면을 전체를 다 덮지는 못하죠. 그죠? 평면을 완전히 덮지는 못해요. 이게 평면 평면은 하나의 평면은 심플 서피스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패치로 덮을 수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패치 만들면 여기서 경도가 180도에 해당되는, 그래서 경도가 0인 점에서 기준으로 보면 그 정반대쪽이 되는, 예, 우리가 그 근처에 실제 우리 그 지구에서는 그 근처에 태평양 근처에 날짜 변경선을 놓고 있죠. 그죠? 물론 날짜 변경선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꼭 하나의 경선이 아니라 왔다 갔다 좀 움직이기도 하지만 그래서는 세미서클 방향 하나를 울스톨에서
사우스까지 북에서 남극까지를 이어주는 특별한 원 하나. 그래서 이 정도가 180도인, 정도가 파인 그 원, 그 반원을 제외하고, 그리고 일단 그 반원에는 북극점, 남극점까지 포함되어 있죠. 네, 그 반원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부분은 요 패치 하나로 완전히 커버해 줄 수가 있었어요. 네, 그럴 때 음, U 파라미터, V 파라미터 커브가 어떤 것 때문에 생각을 해보면, 네, U 파라미터 커브를 이 V를 V0로 고정시킨 거죠. 또 V 파라미터 커브는 반대로 U를 특정한 파라미터 U0로 고정시킨 거예요. 네, U 파라미터 커브. 그래서 V를 고정시키고, 즉 위도를 고정시키고 U를 움직여가면 이런 서클이 있죠. 또 V를 고정시키고 U를 고정시키고 V를 움직이면 이런 경선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제 U 파라미터 커브는 얘는 서클인데 V 파라미터 커브는 세미 서클이에요. 그렇죠? 음, 이걸 우리가 회전면이라고 보면 요 서클은 실제 요 굴을 회전면이라고 보면 요 경선 하나를 Z축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한 거죠. 그죠? 그렇게 회전했을 때 얻어지는 이 서클들을 뭐라 그랬냐면 이걸 패러럴. 네, 물론 또 평행선이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네, 회전면을 우리가 앞으로 회전면을 많이 다룰 건데 회전면에서 패러럴이라고 하는 건 이제 회전시켜서 얻어지는 이 서클들 하나하나를 이 서클이랑 그 다음 서클이랑 그 바로 위에 있는 서클, 밑에 있는 서클 이런 것들이 거리가 다 일정하잖아요. 이런 서클들 안에 네, 그런 뜻으로 그 서클들 하나하나를 패러럴. 네, 또 요 세미서클은 우리가 회전면을 만들 때 하나의 프로파일 커브, 그죠? 그 프로파일 커브가 회전되면서 프로파일 커브랑 컹그루먼한 커브들 여러 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메리디안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붙여서 x, u 방향의 탄젠 벡터, v 방향의 탄젠 벡터,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겠죠. 그럼 U 방향 탄젠 벡터라면 이걸 전체 식을 U로 미분하면 되니까 내 편의상 반지름만 뽑아낼게요. 그리고 U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V가 있고 사인 U, 그다음에 코사인 V가 있고 코사인 U, 그다음에 U로 미분하면 여기 0이. 그래서 U 파라미터 커브는 Z방향 성분은 0이고 반대로 V 파라미터 커브는 이제 V로 미분을 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사인 V의 코사인 U, 그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V의 사인 U, 그다음에 사인 V의 미분 마이너스 코사인 코사인. 네, 이렇게 UV 파라미터 커브를 파라미터 방향의 탄젠 벡터들을 구체적으로 계산해 줄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구면에 여러 가지 지오메트리를 다룰 때 많이 사용하게 될 그런 패치가 이렇게 주어진 지오그래픽 패치를 이용할 거예요. 자, 그럴 때, 요 지오그래픽 패치가, 음, 날짜 변경선. 그러니까, 위도가 180도인 그 선을 넘지를 못해요. 그죠? 그래서 실제 날짜 변경선 근처에, 위도가 180도인 근처에 가서 뭐 미분을 한다든지 어떤 연산을 할 때 굉장히 불편한 경우들이 많다고요.
네, 그럴 때는 이 그러니까 이 범위를 U의 범위를 다르게 새롭게 패치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걸 정역을 꼭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로 제거할 게 아니라 정역을 이렇게 늘려가지고 네,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계속 간다고 치면 그러면 이 동일한 구면을 여러 번 감아서 덮게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 이 함수 x를 그냥 정의역을 그대로 파이 이후에 파이, 2파이, 3파이까지 확장을 해놓으면 그러면 여기 이 점 정의역 위도가 파이인 점 근처에서 우리가 미분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계산을 편리하게 손쉽게 할 수 있겠죠. 문제는 이렇게 하면 정의역을 이렇게 확장을 해놓으면 그러면 원투원이 깨진다는 거예요. 더 이상 패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지오그래피컬 패치라고 그랬죠. 패치는 뭐예요? 세 가지 성질. 예? 패치는 원투원, 레귤러, 매핑. 그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우리가 그걸 패치라고 불렀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정의역을 좀 확장해가지고 계산을 편리하게 하고 싶은데 우리가 정해놓은 이 패치의 데피니션을 어기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런 경우 우리가 새로운 용어를 하나 도입하도록 할게요. 자, 뭐냐면 음, 자 x가 E에서부터 R3로 가는 래핑이에요. 자, 이런 함수가 네, 그리고 어떤 서피스가 있어요. 그럴 때 이 x를 파라메트리제이션 x의 네, 파라메트리제이션이라는 건 어, 네, 여기다 조금 한번 볼게요. x의 t가 10만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정역이 있고 정역 UV 평면에서 B가 있고 이게 서피스 M이 있어서 이 부분이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 그걸 파라메트리제이션이라는 표현을 쓰도록 할게요. 파라메트리제이션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요 지오그래픽 패치가 가지는 세 가지 조건 중에서 이제 계산의 편리를 위해서 원투원 조건을 포기한 거예요. 원투원 조건을 빼버린 거예요. 그러면 x는 레귤러, 2번이 레귤러, 또 3번이 랩핑. 그죠? 패치가 원투원 레귤러 매핑이어야 되는데 미분 가능하지 않은 함수는 웬만해서 안 다루니까 그죠? 그 다음에 레귤러 해야 돼. 레귤러 하지 않으면 그럼 탄젠 벡터 서로 다른 탄젠 UV에 서로 다른 탄젠 벡터들이 여기 가서 합쳐져 버려요. 그죠? 그럼 그때 요 파라미터리제이션이 그러니까 미분은 가능하더라도 U 방향, V 방향 미분은 가능하더라도 그 U 방향, V 방향이 탄젠 벡터가 서로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으면 그 두 개의 탄젠 벡터들을 가지고 우리가 탄젠 플레인 같은 걸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레귤이 그런데 이 지오그래피컬 패치처럼 우리가 패치를 고집하자면 그 날짜를 누르면 U가 180도인 그 선을 덮을 수가 없으니까 이 패치를 확장을 해서 이거 계산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에 원투원은 포기하자는 거죠. 네, 잠깐만요.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네, 앞서 우리 정했었던 패치라는 건 원투원 파라메트리제이션. 파라메트리제이션이 레귤레리티, 그 다음에 매핑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 원투원을 덧붙여주면 그게 패치야.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 R2에 있는 오픈셋에서부터 정의된 이런 함수가 있을 때 이게 파라메트리제이션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요. 자, 우선 미분 가능성, 매핑, 즉 미분 가능성은 우리가 가정을 할 거예요. 그럼 미분 가능한 성분 함수들을 가지고 이 x라는 그 공식을 만든다고 하죠. 그럼 그랬을 때 이 레귤레리티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언제 이게 레귤러냐? 자, x가 b에서부터 R3로 가는 매핑이 UV라는 파라미터 라인에 있는 점을 x의 UV로 네, 이게 레귤러다. 네, 레귤러의 원래 정의는 뭐였죠? 이거에 대한 저 함수로부터 만들어지는 탄젠트맵. 그죠? 탄젠트맵도 그러니까 이제 2차원에 있는 벡터를 R3에 있는 벡터로 보내는 그 맵이 원투원이에요. 그렇죠? 그게 레귤러리티였죠. 자,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XU, XV, 아래 첨자 UV라고 쓰면 미분이었어요. U 방향의 탄젠 벡터, V 방향의 탄젠 벡터. 저 두 개의 탄젠 벡터를 가지고 크로스 프로덕트가 살아있어요. 네, 두 벡터를 3차원에 있는 두 벡터를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면 U 벡터, V 벡터 크로스 프로덕트라면 그 두 벡터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의 수직 방향 벡터가 나오죠. 그죠? 그리고 그때 그 벡터의 크기는 평행사변형의 넓이, 정확히 넓이만큼의 크기를 가졌어요. 근데 크로스 프로덕트를 해서 그러면 영벡터가 나온다는 건 XU 방향의 벡터, V 방향의 벡터 두 벡터가 서로 나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0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저 맵이 레귤러가 아니라 정역에 있는 모든 점에서 두 개의 벡터가 서로 크로스 프로덕트가 살아 있어야지 이게 레귤러다. 자, 왜 그러냐? 어, x의 UV 있는 걸 x1의 UV, x2의 UV, x3의 UV 세 개의 성분함수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네, 그러면 네, 이게 레귤러하다는 게 탄젠트 맵이 x의 스타가 원투원이다. 네, 그것과 동치인 성질이 요 맵의 자코비안. 그 자코비안의 랭크가 정의역의 랭크, 즉, 여기는 지금 D가 2차원이죠. 정의역의 랭크, 정의역의 디멘전만큼의 랭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 자코비안, X의 자코비안을 A야. 이렇게 보면, 자코비안은 어떤 거였었나요? 각각 성분함수들의 그레이디언트를 로로 가지. 그 이야기는 x1을 u로 미분하고 x1을 v로 미분해요. x2를 u로 미분하고 x2를 v로 미분해요. x3를 u로 미분하고 x3를 v로 이렇게 만들어진 이게 자코비안 매트릭스인데, 그죠?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어, 컬럼 단위로 보면 첫 번째 컬럼이 x1, x2, x3라는 세 개의 성분 함수를 U 파라미터로 미분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매트릭스의 첫 번째 컬럼을 XU, 그럼 U 방향의 탄젠 벡터. 근데 U 방향의 탄젠 벡터를 우리
x1에 x1, x2, x3를 U로 편미분한 함수들 세 개를 로우 벡터로 모아서 썼던 거니까 이렇게 컬럼 벡터로 쓰려면 트랜스포즈 표현해 주면 돼요. 이거랑 두 번째 컬럼은 x의 v 방향 편전 벡터를 트랜스포즈 이렇게. 그죠? 자, 그럴 때 이 자코비안 매트리스의 랭크가 2다. 네, 랭크가 2라는 이야기는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구성하고 있는 두 개의 컬럼 벡터 그리고 XV 이두 개의 컬럼 벡터가 이게 리니어리 인디펜던트다. 그렇죠? 어차피 행렬이 3 곱하기 2 행렬이니까 랭크가 아무리 커봐 2를 넘지는 못하고 그게 2라는 뜻은 이 두 개의 컬럼 벡터가 서로 인디펜던트하다는 뜻이죠. 그죠? 네, 이게 행렬이 인디펜던트하다는 뜻이 서로 중립이라는 뜻이 크로스 프로덕트가 0이 아니라. 그죠? 크로스 프로덕트가 0이 되면 그럼 두 벡터가 같은 방향으로. 그래서 디펜던스가 생기죠. 네. 그래서 음, 네, 임프리시 서피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임프리시 서피스는 그 스칼라 펑션이 있어서 스칼라 펑션의 값이 어떤 상수인 스칼라 펑션의 레벨 서피스로 정의된 게 임플리시트 서피스죠. 그죠? 그럴 때 저게 요 스칼라 펑션의 값이 일정한 그런 부분이 어떤 부피를 가져서 전체 부피 부분에서 어떤 일정한 두께를 가지는 그런 영역에서 저 값이 항상 상수다. 그러면 그게 서피스가 아니잖아요. 그죠? 서피스는 부피를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얘가 임플리시트 서피스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뭐였었나요? 저 G의 디퍼렌셜이 살아있어야 돼. 디퍼렌셜이 넌제로야 돼. 그죠? G의 디퍼렌셜, 스케일러 펑션의 디퍼렌셜이라는 게 결국 G를 X로 미분하고 dx, Y로 미분하고 dy, Z로 미분하고 dg니까 그 중에 G의 X편 미분, Y편 미분, Z편 미분 그 중에 하나라도 0이 아닌 게 있으면 그 디퍼런셜이 살아있는 거죠. 그죠?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G의 그레이디언트 벡터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모든 점에서 G의 그레이디언트 벡터가 넌제로면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다들 움직인다는 뜻이죠. 변화율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스칼라 펑션이 임플리시트 서피스를 정의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럼 임플리시트 서피스에서 x가 네. 이 임플리시트 서피스의 파라메트리제이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위의 UV 정역에 UV를 선택을 하면 그걸 X에 의해서 선창 공간에 있는 점으로 보낼 거예요. 그 점이 요 조건을 만족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지 M이 이긴 거겠죠. 그러니까 G하고 X하고 합성을 하면 UV X에 UV를 집어넣으면 그건 이제 선창 공간의 점이 되니까 좌표가 세 개겠죠. X, Y, Z. 그럼 X1, Y1, X1, X2, X3 그 세 개의 좌표를 G 안에 집어넣어서 이제 고정된 상수 C 값을 가져요. 첫 번째 조건은 요 X에 대해서 얻어지는 X에 대한 이미지가 그 지역이 M 안에 있다는 뜻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파라메트리제이션이 되기 위해서는 레귤레이티를 체크해봐야 되죠.
그죠? 그 레귤레이션인가요? 모든 점에서 이제 이 방향의 편전부터 V 방향의 편전부터 이게 linearly independent 또는 cross product 관계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원투원은 굳이 고집하지 않더라도 꼭 패치가 아니더라도 레귤러하고 레귤러 매핑이면 즉 파라메트리제이션이면 그 위에서 우리가 탄젠 벡터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 위에서 실제 미분을 우리가 해서 공면의 성질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공면들의 파라메트리제이션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룰 텐데, 그래서 구면에 대해서 해봤고, 구면이 아니라서 일반적인 회전면, 파라메트리제이션, 뭐, 네, Surface of Revolution, M이란 Surface of Revolution. 네, 레볼루션이 뭐 혁명 이런 뜻이 아니고 회전한다는 뜻이죠. 회전. 그 회전면이 있을 때 회전면의 파라미터리제이션 어떻게 줄 거냐? 어, 네. axis of rotation. 회전 축을 편의상 x축으로 했죠. 그리고 프로파일 커브, 이 커브를 회전해서 평면을 그릴 건데, 프로파일 커브는 음, 자, 음, 네, 이걸 우리 x축으로 해요. 그래서 x축이 있고, 이제 여기 y, z, 네, 이 삼천 공간에서 XY 평면에 여기 커브 C가 있어요. 그리고 이 커브 C를 회전해서 이런 회전면을 만들어요. 그래서 프로파일 커브 C를 알파의 U라고 할게요. U를 따라서 U 파라메타가 프로파일 커브를 따라서 움직여가는 U 파라메타에 따라서 프로파일 커브가 진행되어 나간다라고 하면 그때 알파 U를 세 번째 좌표, Z 성분을 0으로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XY 평면에서의 곡선이니까 XY 평면을 좌표를 GU, HU에 따라서 변하는 두 개 함수로 커브 C를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이걸 회전할 때, 그래요. 이 XY 평면에서 프로파일 커브가 그냥 이렇게 XY 평면에서 X가 만난다. 그럼 이걸 물론 회전해 볼 수 있겠지. 회전을 하면, 그러면 이런 면이 나올 거예요. 그죠? 이러면 뭐 회전을 해볼 수 있지만, 그게 우리 솔피스 시어리에서 정의했던 그 솔피스의 정의를 만족하지 못하죠. 그죠? 그죠? 요런 점. 요 점 근처에 솔피스의 정의가 뭐였었나요? 솔피스의 정의는 기하적인 오브젝트에 포함되는 모든 점 근처에서 보면 로컬하게 이차원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죠? 코디네이 패치를 잡아서 로컬하게 보면 이차원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점 이차원 평면과 굉장히 다르게 생겼죠. 그죠? 마치 원뿔 두 개가 모여 있는 이런 점처럼 생겼으니까 이건 이차원이랑 굉장히 다르게 생겼다. 네, 그래서 프로파일 커브가 회전축이랑 만나면 그렇게 만나는 경우에는 회전식에서 얻어지는 게 곡면, 서피스가 안 돼요. 때문에 C는 X축과 만나면 안 되죠. 그 얘기는 X축, 아예 XY 평면에서 C가 X축과 만나려면 아예 완전히 위에 있거나 X축 위쪽에 있거나 아니면 X축 아래쪽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될 거예요. 어느 쪽이든지 우리가 회전해서 결국 얻어진 회전면은 똑같으니까 편의상 H가 양수고 즉 X축 위쪽에 프로파일 커브가 놓여 있다라고 가정. 그래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U 파라미터 움직여 갈 때, 요 알파라는 커브가 가다가 중간에 서버리면 커브로서 레귤러 커브가 아니죠. 그래서 알파 프라임이고요. 명백표가 아닌 모든 점에서 알파 프라임이 살아있는. 네. 네, 그럴 때 저 프로파일 커브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자연스러운 파라메트리제이션이 뭐냐? 파라메트리제이션이 뭐냐? 음, 네. x의 v를 어떻게 주면 될 거냐면, 음, 요 점, 요 점이 G, U, H, U, 그리고 세 번째 표 0, 그렇죠. 네, 그걸 X축둘레로 회전했으니까 X축둘레로 회전할 때 이때 이 GU하고 HU 각각 의미가 HU의 의미가 디스턴스 뭐 X라는 건 X축 로테이션 회전축을 이야기하는 거죠. 회전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그게 지금 H예요. 그죠? 요 G는 G를 어디서 볼 수 있을 거냐면 이게 H라고 하면 G는 요 거리 이게 G유죠. 그죠? 그래서 G는 원점에서부터 뭘 측정한 거냐면 distance along the axis.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좌표축을 회전축을 따라서 측정한 게 이게 G 함수의 의미예요. 네, 이걸 그래서 U에 의해서 프로파일 커브가 매겨가 됐고 파라미터리제이션이 이루어졌고 이제 V라는 두 번째 파라미터를 가지고 얘를 회전할 거예요. 그 회전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면 이제 X축을 따라서 X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거니까 X좌표 GU는 변하지 않고 요 Y좌표 Z좌표 요게 반지름 HU를 가지고 YZ 평면에서 회전이 일어나요. 그죠? 그러니까 X좌표는 GU로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되고 Y좌표, Z좌표가 반지름이 HU면서 그래서 코사인 V, 사인 V로 HU의 사인 V로 이렇게 회전을 하면 이게 X축 중심으로 X축을 회전축으로 하는 그런 회전면의 매개화가 되겠어요. 실제 이게 매개화가 되는지, 즉 파라메트리제이션이 되는지라는 걸 확인하려면 물론 여기서 이 도입한 이 G라는 함수, H라는 함수는 다 미분 가능하고 그래서 이 함수 표현식은 맵핑, 즉 미분 가능성은 다 가정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매개화가 된다라는 건 파라메트리제이션이 된다는 건 레귤레이티를 체크해 봐야 되죠. 그죠? 우리 원통은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그죠? 원통은 필요 없고 그래서 실제 요 V의 범위가 꼭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 범위뿐만 아니라 실제 2파이, 3파이, 4파이 돌아가도 상관없어요. 회전을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돌려도 그죠? 특정한 점에서 그래서 미분을 계산하면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요. 그래서 체크해 봐야 되는 게 레귤레리티. 자, 이게 레귤러하다는 건 U 방향 탄젠 벡터, V 방향 탄젠 벡터를 계산해서 얘네들의 서로 인디펜던트 방향 또는 크로스 프로덕트가 살아있느냐라는 걸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U 방향, V 방향 단위 탄젠 벡터들의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면 그러면 네, XV의 크로스 프로덕트 그거는 디터민트로 쓰면 U1, U2, U3 보통 우리가 IJK라고 했던 걸 여기서는 내추럴 프레임 필드를 쓰면 U1, U2, U3 이렇게 되는 수 있겠죠. 네, 그리고 XU는 요 주어진 그 매핑의 U 방향 탄젠 벡터예요. U 방향의 벨로시티 벡터예요. 그래서 이 식을 U로 미분하면 G 프라임의 U
그다음에 H 프라임의 U의 코사인 V, H 프라임의 U의 사인 V 이렇게 쓰여져 있죠. 그 다음에 XV 이건 V 방향의 벨로시티 벡터 원전체식을 V로 기분하면 여기가 0이 될 거고 마이너스 HU의 사인 V 그다음에 HU의 코사인 V 그래서 이 행렬의 행렬식을 행렬식이 어떻게 됐나요? 첫 번째 U1 성분이 이렇게 디터민 대체해야 되니까 H 프라임이랑 H가 만나 H 프라임이랑 H가 만나는 건 마찬가지고 여기서 코사인 V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보니까 플러스로 바뀌어서 사인 V 제곱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이 합해 더해져서 1이 되니까 여기는 HU H 프라임 이렇게 짚어내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분 보면 U2 성분을 보면 여기는 0이니까 이쪽 성분이 남게 되겠네요. 그죠? 부분은 마이너스고 G 프라임의 U가 있고 HU의 코사인 그 다음에 U3 성분을 보면 여기 0이니까 이쪽 성분이 있어요. 마이너스 G 프라임의 U가 있고 HU의 사인 이렇게 생깁니다. 자, 우리 과정이 뭐냐면 알파에 밸런스 벡터가 살아있다고 했어요. 여기는 G 프라임의 U, H 프라임의 U, 그러니까 0 벡터가 아니라.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도 0이 아닌 게 있으면, 네, 가령 H 프라임이 살아있으면, H 함수라고 했잖아요. 그죠? H는 그러니까 H 프라임이 살아있으면, 그러면 첫 번째 부분이 살아있다. 0이 아니라. 그죠? 또 비록 H 프라임이 0이라도 G 프라임이 0이 아니에요. 네, G 프라임이 0이 아니에요. G 프라임이 0이 아니에요. H는 양수죠. 그죠? 그럴 때 코사인 V와 사인 V가 동시에 0이 될 수는 없잖아. 그죠? 둘 중에 하나는 살아있을 거야. 그래서 네, 벡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쓴 녀석이 이게 레귤러하고 파라메트리제이션이 된다. 서킷 오브 레볼루션 프로파일 커브가 GUHU로 주어져 있을 때 서킷 오브 레볼루션 자연스러운 파라메트리제이션을 이렇게 줄 수 있어요. 또 하나 우리 네, 또 일종의 서킷 오브 레볼루션이긴 한데 구체적인 회전량으로서 주어진 것과는 약간 다른 형태의 그런 파라미터리에이션을 하나 더 소개하도록 하죠. 네, 그게 뭐냐면 토러스. 토러스인데 X축은 편 이상 Z축을 잡도록 하죠. 그리고 프로파일 커브를 프로파일 커브 C를 여기 X축이 있고 Z축이 있고 Y축은 칠판이 뚫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XZ 평면, Z축 중심으로 회전될 거고 XZ 평면에서 프로파일 커브를 놓고 그걸 이제 Z축 중심으로 회전하도록 하죠.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어떤 프로파일 커브를 가지고 몇 프로를 넣을 수 있냐면 X축을 따라서 R만큼 떨어져 있는 이 점을 중심으로 반지름이 스몰 r이 이런 원을 그리면 저원이 프로파일 커브 우리가 다루고 싶은 프로파일 커브 반지름이 스몰 r이 그래서 이걸 Z 중심으로 회전을 하면 그런 토러스가 얻어지죠. 그래서 토러스가 얻어지죠. 자, 그럴 때 이 프로파일 커브
알파 U, 프로파일 커브를 U로 매겨요. 알파 U는 Y 좌표가 0이에요. XZ 평면이 0이 됐으니까. 그렇죠? 그때 X좌표를 그럼 어떻게 주면 될까요? X좌표가 먼저 Z좌표부터 생각해 볼까요? Z좌표는 반지름은 스몰 r이라고 그랬고 여기 요 각도 요 각도를 U로 생각을 하면 Z좌표가 R의 sin U가 돼요. 그렇죠? X좌표는 R 코사인 U인데 원점에서부터 라지 R만큼 떨어져 있죠. 그죠? 그러니까 라지 R만큼 와서 플러스 스몰 R의 코사인 U만. 그렇죠? 이걸 이제 회전할 거예요. 회전할 때 이제 X, Y, Z 3차원 공간에서 Z축을 고정하고 회전을 하면 그때 그 회전하는 각도를 이제 두 번째 파라미터 V로 표현을 하면 네, X에 UV는 Z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니까 여기 Z좌표, 프로파일 커브의 Z좌표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Z좌표가 R, sin U입니다. 이제 XY 평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네, X좌표 이만큼 네, 저 함수를 XY 요걸 반지름으로 해서 XY 평면의 원을 그려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라지 R 플러스 스몰 r 코사인 U 라지 R 플러스 스몰 r 코사인 U를 반지름으로 해서 XY 평면에서 원을 여기다가 둘이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실제 0이 아니다. 즉, 그게 레귤러다. 라는 건 실제 우리 계산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자, 이렇게 우리가 공면들의 파라미터리제이션을 가지고 파라미터리제이션을 만들고 네, 그걸 이용해서 공면의 탄젠 벡터를 계산한다든지 여러 가지 계산들을 해 나갈 수가 있어요. 음, 네, 이어서 이 회전면이 아니라 우리가 서피스 요리를 할 때 다루게 될 중요한 클래스의 공면, 한 가지 공면들을 더 소개를 하도록. 이게 뭐냐면 룰드 서피스인데 네, 룰드 서피스. 룰이라는 게 뭐죠? 거기서 얘기하는 룰, 규칙 뭐 이런 뜻도 있지만 보다 더 직접적인 의미로 자를 룰이라고 그러죠. 줄자 아니에요. 줄자처럼 휘어지는 걸 룰이라고 안 그래요. 그럼 줄자를 영어로 뭐라 그러지 않아요? 줄자를 테임미터라고 그러죠. 테임미터. 자, 룰이라고 하는 자는 딱딱한 플라스틱 자를 이야기를 해요. 그 플라스틱 자를 가지고 만들어진 서피스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룰드 서피스는 스윕이 뭐 쓸고 지나간다는 뜻이잖아요. 스윕 서피스. 그리고 스트레이트 라인. 네, 스트레이트 라인을 룰이라고 생각한 거고, 그 자가 쓸고 지나간 국면. 네. 커브 베타를 따라서. 그래서 어떤 커브가 있고, 그 커브를 따라서 줄자가 움직여가는 거예요.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때 움직여갔을 때 그 줄자의 줄자가 쓸고 지나간 자치. 있거든요.
네, 그 줄자가 쓸고 지나간 자치, 그 자치들을 모아서 만들어진 곡면, 그 곡면을 룰드 서피스라고 네, 그 룰드 서피스를 음, 표현하는 파라미트리케이션 생각해 보면, 네, x의 uv, 어, 이걸 네, 베타 u 플러스 v 델타 u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네, 여기서 베타와 델타 의미는 어떤 뭐냐면, 이 베타 u가 이제 베이스 커브. 그래서 U 파라미터에 따라서 어떤 커브가 쭉 지나가고 있어요. 커브가 있고, 요 델타 U라는 게 뭐냐면, 이게 디렉터, 실제 베타는 3차 공간에서 정의되어 있는 곡선이고, 요 델타는 3차 공간에 저 베타를 따라서 움직여가는 그런 벡터예요, 벡터. 어, 실제 3차 공간에 이런 커브, 베타가 나와 있어요. 그때 델타 U는 베타의 각점들마다 그러니까 U는 얘는 어디 있는 거냐면 T 델타 U의 델타는 U에서부터 3차 공간에 있는 벡터를 지정을 해주는데 그때 델타 U는 베타 U라는 점을 작용점으로 하는 그런 벡터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델타 U, 델타 U라는 벡터들이 있으면 V 파라미터 하는 역할은 뭔가요? 그 V 파라미터는 이 직선을 따라서, 이 벡터를 따라서 V 파라미터를 이제 직선을 그리는 거예요. 직선을 그리면 이렇게 글자가 아니죠. 딱 플라스틱 자가 이 곡선을 따라서 쭉 쓸고 지나가서 어떤 곡면을 생성해 준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만들어진 곡면들이 룰드 서피스예요. 어,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꽤 많은 공면들 중에 이렇게 룰드 서피스 형태로 생성되는 공면들이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Generalized Cylinder. 네, 보통 실린더 또는 서큘러 실린더라고 하면 원기둥이잖아요. 원기둥. 그죠? 그런데 원기둥이 아니라 이런 평면에 그런 탈곡선 베타가 있으면 여기에 평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놓여 있는 디렉터 벡터들 델타가 평면 수직 방향으로 놓여 있다. 그러면 이 룰링 이 룰링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기둥면 그죠? 베이스 커브가 원은 아니지만 어떤 실린더 기둥면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룰리스와 비슷한 거지. 간단한 예죠. 네, 또 음, 네, 제너럴라이즈드 네, 콩 이거 뿌릴 텐데 어떤 한 점에서부터 출발해서 마찬가지 여기도 베타가 이 평면에 놓여 있는 네, 베이스 커브 베타가 원이 아니라 이런, 이런 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때 각
베이스 커브의 각 점마다 디렉트 벡터를 어느 방향으로 볼 거냐면 어떤 이 평면 외부에 있는 하나의 고정점을 향해서 디렉트 벡터가 놓여 있다라고 하면 이게만 모여서 그래서 네, 이런 콘이 되겠죠. 그죠? 단면이 원이 아니라 일반적인 베타라는 이런 베이스 커브를 따라서 만들어주는 그런 콘이에요. 다 물들 서피스죠. 그죠? 그런데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물드 서피스들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계산해 볼 건데 가령 헬리코이드가 어떻게 생겼나요? 헬릭스가 있으면 회전축에서부터 헬릭스를 쭉 연결해 준 거죠. 그죠? 이게 그런 분명히 반직선이지만 이걸 전체적으로 확장을 하면 그러면 이 직선이 점점 회전하면서 그 플라스틱 자가 회전하면서 상승해서 얻어지는 그런 공면입니다. 네, 또 음, 이런 패드 공면이죠. 패드 말안정처럼 생긴 패드도 달린 요 안에 룰링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실제 풀자가 기가 아니라 플라스틱 자가 움직여가면서 수입을 해서 저런 쇠들 공면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또 하이퍼볼로이드. 하이퍼볼로이드라는 건 하이퍼볼라, 즉 쌍곡선을 회전해서 만들어진 게 하이퍼볼로이드인데 하이퍼볼로이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쌍곡선을 회전할 때 그 어느 방향으로 놓여 있는 쌍곡선을 회전할 거냐에 따라서 한 장짜리가 있고 두 장짜리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한 장짜리. 그러면 여기 볼까요? 네, XY 평면에 정근선이 있고 하이퍼볼로이드가 이렇게 놓인 하이퍼볼라. 일상곡선을 가지고 회전을 하면 이런 공면이 되실 거예요. 여기는 하이퍼볼로이드 오브 투 시트스. 그죠? 두 조각으로 나눠져 있는 하이퍼볼로이드. 그런데 정근선을 해서 이렇게 놓여 있는 선곡선. 이거는 회전을 하면 그러면 이런 공면 하나가 생기죠. 그죠?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이걸 하이퍼볼로이드 오브 원시시라고 부르는데, 신기하게도 얘가 룰드 서피스라는 거예요. 여기는 플라스틱 자로 끼워놓을 수 없어요. 룰드 서피스가 아니에요. 그런데 얘는 이렇게 플라스틱 자가 이 Z축을 중심으로 적정한 각도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쭉 회전을 하면 그러면 이런 하이퍼볼로이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이퍼볼로이드 원시 한 장짜리 하이퍼볼로이드도 역시 룰드 서피스 한 가지 중요한 예. 네. 이상으로 우리가 패치를 이용해서 곡면의 여러 가지 성질을 계산해 보는 과정, 그리고 그 개념들을 이용해서 곡면의 파라메트리제이션을 구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이상 이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